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의 선양 남성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 NDA 신청 관련되는 확정 소식이 또 이제 나왔죠.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증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후 파이낸스에 보면요. 지금 이제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나스닥 선물이 0.91%, 다우 선물이 0.74, S&P 선물이 0.79,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선물 같은 0.97%. 일단 이제 반등세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외신 보도에서 어떤 타이틀만 조금 잠깐 한번 살펴보면, 이 칼 아이칸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심각하게 지금 쉽게 치료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장 큰 이제 펀드 중에 하나 이제 뱅가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의 이제 ETF 관련되는 부분을 청산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유동성 관련되는 부분을 조금 이제 비축한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계속 이제 뭐 가장 좀 유명한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 중에 하나죠. 이 모하메드 엘라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달러의 어떤 강세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테러블한 어떤 뉴스다. 달러의 어떤 지금 이제 상승세가 계속 이제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 글로벌적인 어떤 이제 물가가 불안하면서 경기도 안 좋은 이 스태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관련되는 리세션 관련되는 부분들의 리스크가 증가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달러 가치가 상승을 계속 이제 지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은 계속 이제 부정적인 코멘트가 대부분이에요. 뱅가드 같은 경우에도 리세션 관련되는 부분이 거의 65%다. 그러니까 이제 현금 확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펀드 자산들도 계속 이제 확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자산 시장에서, 주식 채권 시장에서 계속 이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장중에 이제 기사 한번 보게 되면 아침에 이제 그 한 두 가지 정도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뭐 새로운 기사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회사에 관련되는 부분, 어제 같은 경우는 진양곤 뭐 회장 관련되는 부분들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좀 정리되는 어떤 기사들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 가남 1차 관련되는 그 에스머켓에서 삼성 발표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리보세라인 관련되는 부분이 인디케이션 확장을 이제 계속하면서 지금 NDA 신청 후보로 가장 이제 가남보다는 좀 위에 있는 게 선양 남성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26일 어떤 이제 HLB 기준 회사가 이제 FDA에다가 간암 치료제에 앞서서, 간암 치료제는 내년 1분기에 이제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만과 같이 지금 패키지 형태로 신청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아스코 학회에서 결과 발표가 있었던 이 선양 남성 관련되는 부분, 작년 2월 달에 이미 이제 이 부분들은 희귀의약품 지정이 받았거든요. orphan drug 이제 designation 관련되는 부분을 받았기 때문에 NDA 신청에는 이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지금 회사가 보고 있죠. 침샘암으로도 불리는 이제 선양암 관련되는 부분들은 아직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치성 희귀질환인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FDA 같은 경우는 이게 희귀의약품 지정을 하게 되면요, 그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시험 어떤 승인과 허가 심사 기간이 이제 단축되고 비용도 조금 이제 면제해 주면서 세금 감면으로 혜택을 이제 주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한국하고 미국에서 기존보다 좀 더 많이 확장되어서 이제 임상 환자 수를 늘려서 이상을 완료해서 이제 시카고에서 개최되었던 아스코에서 이제 결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레시스트 기준 버전 1.1 버전으로 종양의 크기 변화에서 30% 이상 이제 준다. 이러면 이제 보통 이제 상당히 이제 뭐 이 PD 형태의 어떤 이제 반응 그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15.1% 환자에서 이 암의 어떤 종양 크기가 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암 밀도까지 이제 측정하는 이제 평가 기준으로
연구자가 이제 두 가지 부분 평가 기준을 이제 임상할 때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의 절반 정도가 반응률을 나타냈기 때문에 희귀암에서 이 선양남 상황에서 이 정도 어떤 데이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임상을 어떤 주도했던 캘리포니아 이제 샌프란시스코 메디컬 센터의 강현석 교수 같은 경우에는 토론 세션에서도 이 임상 환자들이 6개월 이내에 굉장히 좀 그 예후가 안 좋았던 부분들을 대상으로 투여를 했기 때문에요. 80% 이상에서 암 성장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FDA 허가를 받은 이제 약물이 없는 어떤 선양 남성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보세라님이 여전히 높은 약효와 안전성을 이제 확인된 만큼 세계 최초의 어떤 1차 치료제 어떤 가능성, 1차 치료제가 되고 만약에 이제 경쟁 약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어떤 이제 약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죠. 동일한 어떤 리보세라민이라 하더라도 적응증에 따라서 약가가 차별화된다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진양곤 회장이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위암을 NDA 신청을 그 뒤에 하지 않았냐면 이 선양 남성암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결과 수치 자체가 위암보다도 훨씬 이제 경제성이라든지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단일 어떤 약물 가지고 FDA NDA 신청 못 한다는 부분에서 어떤 경쟁성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이제 경영진에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선양 남성암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뭐 암 치료에 이제 방사선이라든지 수술 외에 어떤 표준 치료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속 승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장인건 HLB 부사장 같은 경우에도 FDA와 이상 완료 미팅을 이제 진행을 한 상태죠. End of Phase 2. 그래서 올해 안에 NDA 제출을 하고 가속 승인을 받겠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지금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도 우선 심사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들을 회사에서 이제 PDP 파일에서 그 부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어떤 모멘텀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디케이션 확장에서 리보세라님이 일본 다이오 제약의 론서프와 병용요법으로 대장암 쪽에서도 이상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의 유상증자에서 어떤 투자 자금도 여기 좀 투여가 되는 어떤 부분이 있죠. 대장암 미국 포함해서 세계 시장 규모가 매우 큰 어떤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차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이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암 쪽에서도 이 또 병용으로 기존에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인 파클리탁셀과 2차 치료제 임상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위암에서도 뭐 3차, 4차, 2차 여러 군데서 단독 병용으로도 계속 이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관련되는 어떤 기사도 이제 같이 이제 장전에 나왔는데요. HLB는 본래 이제 바이오 쪽이 아니었고 조선해양 뭐 이런 쪽에다가 이제 진양곤 회장이 M&A를 통해서 이 바이오와 뭐 그 다음에 금융 쪽 이런 확장들 하면서 계열사가 지금 42개 정도로 커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단기간에 이제 몸집을 불렸고 그 효과들을 HLB 입장에서는 상반기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충분히 그 효과를 지금 이제 거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약물이 리보세라님이고 지금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아필리아부터 시작해서 세포독성 항암제, 표적 항암제인 리보세라님, 면역 항암제인 이제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와 이 베이스모의 카티까지 확장을 꾀하면서 이 기타 이제 헬스케어까지 확장하는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회사의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그 계열사 간에도 서로의 어떤 이제 협업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제 신약 허가 관련되는 결정적인 단계에 올해 내년에 지금 들어가는 어떤 부분들이니까 향후에 어떤 기업 가치 어떤 증가가 이 허가에 따라서 상승할 수 있는 포텐셜을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는 그런 어떤 지점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위암 어떤 이제 부분에 어떤 집중되었던 부분에서 이후에 인디케이션도 확장을 많이 하고 여러 지분 투자를 통해서 파이프라인도 확장을 시켰고 재무 구조도 좀 안정성을 갖췄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기업 가치 어떤 증가의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회사의 어떤 변화를 투자자분들은 좀 아셔야 되겠죠. 자, 차트를 통해서 조금 한번 보면 오늘 새벽에도 미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만 지금 이제 시장이 좀 빠졌다가 플러스 되었다가 지금 등락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 보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이 이제 코스닥하고 선물 쪽에서 기관이 이제 금융투자 중심으로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고 개인들은 어제 좀 투매가 나왔는데요. 거래소 쪽에서는 다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흐름들, 그래서 종목별로도 지금 혼조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3원 80전 정도가 조금 빠지면서 시장이 조금 이제 추가 하락보다는 등락을 하고 있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갭업을 조금 해줬다가 지금 이제 42,000원대의 어떤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42,000원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전 이제 레벨 다운 되었던 바닥권, 유증 관련되는 기사가 나왔을 때 여기까지 밀렸다가 이 5만원 위로 올라갔던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장 초반에는 48,800원까지 밀리면서 48,000원 어떤 지지 여부를 계속 이제 혼조세 흐름으로 확인하는 어떤 흐름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X 지표를 보시게 되면 추세가 지금 좀 흐트러져 있는 플래트형 어떤 조정의 구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슬로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침체존에서 지금 일주일 넘게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붙어 있는, 그래서 중앙값을 아직 회복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42,000원, 45,000원 회복이 어느 국면에서 되는지가 뭐 일단 가장 주가 흐름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 흐름들이 5장에는 42,000원의 안착과 더불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